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4가지 종목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시스템 함께 보시죠.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2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이 예상되지만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방사능 국내외 매출 인식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지만 ICT 부문에서는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고요. UAM 같은 신사업 쪽에서도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적보다는 앞으로 부각되는 성장 포인트들에 한결 더 주목을 했는데요. 먼저 보시면 지난달 쏟아졌던 방산 수주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공개 수주까지 5천억 원에 가까운 수주 물량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KF21의 초도 양산 사업이나 LHA 2차 양산, 폴란드 K2 전차 같이 사업들의 계약이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타났던 우주항공청이 이제 오는 5월이면 개청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도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금리 피크아웃 기대에 우주 사업이 확대된다는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21,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제주항공이고요. 대신증권 리포트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283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일본과 동남아 노선에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여객기 2대, 화물기를 1대 도입하게 되면서 사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견조한 수요에 기반한 국제 여객의 볼륨도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유가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덕분에 항공기 유류비 부담이 경감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노선의 경우 1분기에는 성수기를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들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객과 화물의 캐파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 제주항공의 목표 주가는 15,5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NC소프트입니다. 삼성증권 리포트고요. NC소프트는 4분기 영업이익이 63억 원 정도로 전 분기 대비 62% 감소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모바일 게임들의 매출은 그대로였지만 역시나 TL의 매출이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TL의 마케팅비도 상당히 증가했고요. 이용자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재 21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던 서버를 10개로 통합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내 연간 매출액은 4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TL의 성과가 부진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눈높이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고요. 현재는 또 NC소프트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데 내년쯤에나 이 경영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2에 이어서 TL까지 흥행 실패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20만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에 있는 한미약품 살펴보시죠.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지난 12일에 장마감 이후에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OCI 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의 주식 27%를 취득하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고요. 두 그룹 간의 합병이 진행된 이후에 사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OCI는 신사업을 진출하게 됐고요. 이전부터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진출하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에서는 오너가가 안고 있는 상속세가 좀 해결이 되면서 양사의 니즈가 좀 부합됐던 그런 시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두 그룹의 통합이 한미약품의 주가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없습니다. 두 그룹 간 시너지를 위한 사업 전략들이 나올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리포트에서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44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4가지로 함께 정리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들 함께 보시죠. 네, 이어서 증시 주요 일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다양한 이슈들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일정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보스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다보스 포럼이 개최된다는 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스위스의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전 세계 주요 인사들과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다보스 포럼은 세계 각국의 기업인과 정치인 그리고 지식인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를 비롯해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경제올림픽으로 불릴 정도로 이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고 갖고 있는 의미도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인들이 다수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을 하고 또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어떠한 기업인들의 그러한 발언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다보스 포럼은 신뢰 재건을 주제로 열립니다. 여기서 인공지능과 안보협력 그리고 기후변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서도 기업인들이 다수로 참여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까지 참석이 유력한 기업인으로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꼽히고 있고요. 김동선 한화 부사장도 CS에 이어서 다보스 포럼 일정회까지 함께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허세용 GS 칼텍스 부회장의 참석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면서 이 다보스 포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일정으로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오늘 개최가 되는데요. 네, 어제부터 현지 시간 14일부터 개최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과 평화 계획을 논의하는 4차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국가안보보좌관 회의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지난 14일부터 개최가 됐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주요 서방 동맹국은 물론 브라질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총 83개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브릭스 회원국이기는 하지만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는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초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이 회의 공동의장인 카시스 장관은 이번 4차 회의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회의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번 회의를 통해 러시아군 철수와 정의 회복, 핵 안전과 식량 안보, 그리고 에너지 안봉 등 이 10개 항목으로 된 평화 공식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4차 회의인 만큼 그리고 이 카시스 장관이 이번 회의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언을 내놨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또 어떠한 내용이 이 업데이트가 될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볼 텐데요. 미국이 월요일 증시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번에 마틴 루더 킹 주니어 데이로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일정 확인해 보시죠. 미국 공화당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15일부터 당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화당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미국 경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화당 당원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코커스와 일반 유권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번에 여기서는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커스가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현지 시간 23일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 경선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본다면 트럼프와 헨리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트럼프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현재 헤일리가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언론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트럼프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트럼프 관련 종목으로 거론이 됐던 종목군들은 히토리오 관련 종목들, 대두 관련 종목들, 그리고 대북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관련 종목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을지 그리고 경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요 증시 일정 확인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